그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입을 모아 은폐하려는 암흑 속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쫓는 사람. 바로 특종 전담팀 스포트라이트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B사의 특종 전담팀 스포트라이트는 폭탄급 파괴력의 기사를 보던 교회가 수년간 성직자의 학대를 허용했다. 어머머. 가톨릭 신부 존 지오가는 130명 이상의 어린이를 성추행했으며 일부 여러 사제들까지도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종교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기까지 정말 난항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팀은 경찰 수사처럼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보스턴 지역 신부 인명부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그중 병가나 전출이 잦은 다소 미심쩍은 신부들을 추려내기 시작했고요. 어렵게 피해자들을 만나 증언을 채록했지만 진실을 은폐했던 가톨릭 고위 관계자 또 사건 담당 변호사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을 파헤치지 말라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성추행은 신체적 학대를 넘어 영적인 학대입니다.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 게 언론인입니까? 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팀은 언론이 다시 한번 진실을 은폐한다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염려했고요. 결국 취재한 사실을 그대로 세상에 공개하게 된 겁니다. 결국 신부 지오가는 아동 강제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감옥에 수감됐고요. 이후 용기를 낸 피해자 증언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249명 성추행으로 추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집단적으로 그냥 조직적인 네. 범죄였던 거죠. 결국 이렇게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보도를 전한 스포트라이트 팀은 200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요. 이런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의 생생한 고통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수상의 기쁨도 수그러집니다.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6위 공개합니다. 푸른 눈이 목격한 그날의 진실. 사망자 수 190여 명, 부상자 수 무려 약 800명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1980년 5월의 광주. 그날의 진실을 기록한 푸른 눈의 기자가 있습니다. 독일 제1공영방송의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위르겐 힌츠페터. 우연히 일본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듣고 취재를 위해 광주로 향했습니다. 당시 광주는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힌츠페터 기자는 카메라 하나를 둘러매고 택시기사 김사복 씨의 차에 몸을 실었고요. 그렇게 광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시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희 손님이 학생 시위 때문에 잃어버린 동료를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어렵게 도착한 광주. 그런데 힌츠페터 기자의 푸른 눈에 비친 광주의 광경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도시를 점령한 채 몽둥이를 휘두르는 계엄군, 군홧발에 짓밟힌 대학생들, 줄지어 들어선 시민들의 시신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광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힌츠페터는 몰래 현장으로 잠입해 광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피와 절규로 얼룩진 광주의 5월은 힌츠페터 기자의 필름 10개의 롤에 무사히 기록될 수 있었는데요. 쿠키캔 속에 숨겨서 일본으로 겨우 반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필름은 1980년 5월 22일 독일 TV 뉴스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엄격한 통제를 국내 언론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때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전 세계에 최초로 알린 분이 바로 힌츠페터 기자였던 겁니다. 그 뒤 2003년에 국내의 H신문사가 주관하는 제2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힌츠페터 기자는 79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는데요. 광주 북구의 민족 민주 열사 묘역에 고 힌츠페터 기자의 유품과 머리카락 일부 등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5위입니다. 퇴근? 퇴근이네. M과 K의 대결에서 김 기자와 전 기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동갑내기 대결인가요? 그러네요. 일단 이 기사 좀 들어줘요. 잘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이 싫은 거야.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전 세계 최초로 내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밝히면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 날인데요. 지난주 내용하고 이어지네요. 이어지죠. 그런데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3일 전인 1991년 8월 11일 일본 유력 일간지 A신문에 대서특필된 특종이 있습니다. 전 조선인 종군 위안부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 바로 A신문의 서울특파원이었던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의 특종이자 한일 양국의 일간지 통틀어 최초의 위안부 보도였습니다. 이 우에무라 기자는 1990년에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윤정옥 교수의 정신대 원혼의 발자취 취재기라는 글을 읽고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 즉시 윤정옥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가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고요. 우에무라 기자의 노력을 눈여겨본 정대협이 그 다음 해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기자회견에 앞서서 우에무라 기자에게 들려준 겁니다. 우에무라 기자는 내가 이 아픈 역사를 알려야 해 라는 일념으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사회면 톱기사로 터뜨렸는데요. 그러나 사실 처음에 일본 언론들은 이 특종에 반응하지도 않았고 언급도 피하고 철저히 외면했다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사흘 뒤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본 언론과 우익들은 분풀이하듯이 우에무라는 국익을 해치는 날조 기자다! 라면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날조란 말을 저기다 갖다 붙이네. 안타깝게도 그 공격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해요. 저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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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이번에 4위입니다. 킬링필드의 삶을 폭로하다. 우리 가족의 죽음을 전해보세요. 킬링필드는 1975년 급진적 좌익 무장단체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를 점령한 뒤 엘리트 없는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만들겠다며 4년간 약 200만 명의 시민들을 지식인으로 몰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학살극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충격적인 특종이 바로 시드니 쉔버그 기자가 미국 대표 일간지 N신문에 공개한 디스프란의 생과 사라는 기사입니다. 쉔버그 기자는 원래 동남아 정세를 취재하는 특파원이었고요. 디스프란은 캄보디아에서 만난 통역가였습니다. 1975년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를 점령하면서 프란은 외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사로잡히고 쉔버그 기자는 결국 추방됐던 겁니다. 하지만 쉔버그 기자는 추방된 이후에도 미국과 태국을 오가며 프란의 생사를 수소문했고요. 마침내 1978년 태국 난민 캠프에서 프란과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온 거예요, 태국까지? 궁금하시죠? 네. 크메르루즈 병사들에게 잡힌 프란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 하루 14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벌레까지 먹은 끝에 죽자 사자 국경을 넘는 모험까지 하게 됐는데 이 일대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쉔버그 기자의 디스프란의 생과 사라는 기사였던 것이죠. 마침내 2005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세워져 킬링필드를 주도한 크메르루즈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2016년에는 끝내 그들에게 종신형까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혹한 학살 현장을 전 세계에 고발해서 무려 유엔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교황마저 사죄하게 만든 특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저널리스트 필립 고레비치의 내일 우리 가족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제발 전해주세요입니다. 르완다 양민 학살을 취재한 르뽀 제목인데요.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희생자 숫자가 분당 7명입니다. 아이고. 1분당 7명씩 죽은 거예요. 그렇게 100일간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희생된 사건인데요. 하지만 당시 르완다에 주둔했던 유엔 평화유지군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학살극을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외면당하고 폐허가 된 르완다에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필립 고레비치가 홀로 뛰어든 이유. 사실 필립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조상이 나치의 학살 피해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르완다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이 섰던 것이죠. 그렇게 필립은 1995년부터 3년간 르완다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학살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고요. 마침내 2014년 사건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았던 콜린 키팅 전 뉴질랜드 유엔 주재 대사가 직접 나서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3월 교황청 역시
르완다 대학살 당시 카톨릭 성직자들이 살해에 가담했던 사실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정말 세상을 뒤흔들거나 바꾼 특종들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 그럼 정말 세계 대결이죠? 네. 13년 전에 최종 면접장에서 있었던 대결. 야! 이 리벤지 매치입니다. 매치! 자, 그럼 프리한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급 특종, 내 나라를 고발합니다. 진심을 위해 카메라를 던지다. 아, 세다. 세네. 세다.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1위 후보 나갑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전 정보기관 수석 분석가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인 NSA가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대량 통신 도청과 감청에 대해 폭로하고 싶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자, 메일, 동영상, 사진, 전화 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폭로를 한 제보자는 당시 29살의 에드워드 스노든이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 요원이었던 스노든은 NSA에서 비밀리에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청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런 도청 행위가 옳은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며 고민한 끝에 자신의 USB에 1급 기밀 문서 약 170만 건을 담아 그 회사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폭로해줄 사람을 찾았던 건데요.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로라 포이트러스였습니다. 또 자신의 폭로를 기사로 실어줄 영국 대표 일간지 G신문사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에게도 연락을 주었는데요. 마침내 3일 뒤 세 사람이 긴박하게 준비한 특종이 영국 G신문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NSA가 수백만의 전화 통신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전 세계를 감시하는 감시 데이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특종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엄청났죠. 결국 이 특종은 미국의 법안까지 바꾸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감청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요. 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는 미국 자유법이 의회를 통과해 새 법안이 제정된 것입니다. 정말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엄청난 전 세계를 그냥 뒤흔들었죠. 자, 그러면 세상을 뒤흔든 특종 19 두 번째 1위 후보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5일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한 광장에선요. 오갈 곳 없던 시아파 마을의 피난민들이 비교적 안전한 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주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취재하던 시리아 인권활동가이자 사진 기자인 아부드 알카테르 하바크도 들뜬 마음으로 현장을 촬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황가는 거센 폭발음과 함께 대폭발이 시작됐습니다. 피난민들을 표적으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부상자들의 절규가 사방으로 들려왔고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쓰러진 모습이었죠. 하바크의 사명은 기자로서 이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세상에 고발하는 것이지만요. 갑자기 카메라를 버리고 일어서는데요. 그의 결심을 보고 현장에 동행했던 무함마드 알라게부 역시 부상자들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탰는데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바크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격을 피해 또 다른 아이를 구하러 갔지만 그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던 겁니다. 그는 좀 더 빨리 아이에게 오지 못한 자신을 죄책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바로 그때 하바크의 동료 알라게부는 비로소 이 참혹한 현장과 하바크의 눈물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종을 위한 특종이 아닌 진심을 다해 생명을 건져 올린 두 청년.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뒤흔든 특종이 아닐까 싶습니다.